증인의 진술처럼 대통령 경호처와의 일반적인 경호 업무 협조를 위해 정부 비아폰이 지급된 것이라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직후 정부 비아폰을 반납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뭐 본인 생각으로는 이제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의 모든 일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경호 업무라는 것이 이제 거의 아마 이렇게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또 여러 개 이제 일반 폰, 뭐 업무폰, 또 비아폰 여러 개를 들고 다니다니까 불편하니까 뭐 텔레그램 이런 거 보안성이 높은 것도 앱도 많이 있는데 비아폰은 반납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증인은 김봉식으로부터 2024년 12월 6일 오전경 정부 비아폰을 돌려받아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 김대경에게 정부 비아폰을 건네주면서 계정 삭제 및 조직도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계정을 뭐 그때 사용자 계정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계정 그런 개념을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뭐 계정을 삭제하라 뭘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김봉시청장이 이제 대통령께서 전화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김봉시청장이 그 반납을 하면서 이렇게 반납하면은 이게 그 명단 사용자 명단에서 이제 반납하면은 자기는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본 게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지원본부장에게 이렇게 반납을 해왔는데 반납 처리하고 반납 처리하게 되면은 거기 사용자 목록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원본부장이 반납하게 되면 아마 빠질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임박하여 이례적으로 서울경찰청에게 비아폰이 지급되었고 실제 김봉식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지급받은 비아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대통령 경호처는 비상계엄 직후 서울경찰청장에게 지급되었던 비아폰을 회수하여 삭제 조치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정부 비아폰이 지급되었던 것은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우리 검사님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은 제가 11월 그 비아폰을 지급할 당시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비상계엄 당일날 9시 20분경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비상계엄이라는 걸 인지했지 그 전에는 일체 그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사령관들에 대한 정부 비아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9월경 경호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던 정부 비아폰 운영 체계, 즉 지급 대상, 사용자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가요? 일반적인 어떤 비아폰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이제 뭐 사령관들이 이런 거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조직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책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알았고 누구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급됐다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증인 지금 조직도 등을 보고 정부 비아폰 사용자를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조직도라는 거는 비아폰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거기 조직도에 보면 이렇게 쭉 거기에 나와 있는 명단들 직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전화를 걸고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증인이 사용하던 조직도에는 모든 정부 비아폰 사용자에 관한 조직도가 들어 있습니까? 제가 어떤 그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의 그 정부 그 직책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아폰 사용자마다 볼 수 있는 조직도가 다른가요? 그 처음에는 저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룹핑이 돼 있어가지고 사용자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8, 29번) 생략하겠습니다. 30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곽종근,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 모두 정부 비아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정확히 지금 제가 뭐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군에서도 중요한 직책들 가진 분들이 이렇게 그 비화폰 목록에 들어 있다 하는 것은 인지했는데요. 제가 무슨 사령관을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합참의장 이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기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정부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셨는데 예. 군 사령관들이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하였나요? 제가 지금 오래돼 가지고 조금 기억이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그 당시 지금은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에는 조직도 이렇게 전체 화면에 있는 것들이 제 비화폰 안에는 거의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혹시 그 안에 있었다면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1번 물어보겠습니다. 군 사령관들은 군용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군 사령관들에게 군용 비화폰 외에 정부 비화폰도 추가로 지급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부처에 비화폰이 있는 분들도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은 다 그 정부 비화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국정원도 국정원 비화폰이 있지만은 그 국정원장이나 그 차장이나 중요한 분들은 또 이 경호처 정부 비화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 비화폰과 군용 비화폰 사용자가 서로 통화하면 통화 기록이 대통령 경호처와 군에 각각 남게 되는데 군의 통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군 사령관들에게 정부 비화폰을 지급한 것은 아닌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지급한 내용이 아니라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김용현이 경호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4월경에 사령관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에게 일반 조직 계정이 아니라 별도 테스트 그룹 계정으로 설정된 정부 비화폰이 지급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저는 그 내용은 저 특검인가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걸 들었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런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경호처에서 정부 비화폰 이용자를 일반 조직 체계와 별도로 테스트 그룹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그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좀 이렇게 들었고요. 현직에 있을 때는 뭐 테스트 이런 내용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담당자인 김대경 지원본부장으로부터 군 사령관들을 별도로 테스트 그룹으로 지정해서 정부 비화폰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다른 36번 관련해서는 피고인 윤석열 측에서 증거 이력견을 보류한 증거여서 증인에게만 제시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제14번 처보안폰 외부기관 불출 내역을 증인에게 제시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2024년 12월 11일경 처보안폰 외부기관 불출 내역이라는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무슨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2024년 12월 11일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이에 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문건을 보면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지금으로 봐서는 그 보고받은 기억은 이런 내용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건에 있는 정부 비화폰 사용자들은 맞습니까? 어디 뭐 밑에 말씀하신 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건에 전체적으로 직책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슨 어떤 그러니까 이 위에 지금 국정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그 지금 기관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위에는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밑에 그 테스트라고 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 38번은 좀 수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건에는 37항은 생략하시는 거고요. 예, 37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38번 수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안폰 외부기관 불출 내역 문건을 보면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등 군사령관들에게 지급한 정부 비아폰의 불출 내역은 거기 테스트 그룹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지급한 정부 비아폰 불출 내역을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이 문건 작성 당시 이미 서울경찰청장이 비아폰을 반환한 상태였기 때문인가요?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다 물어보신 건가요? 네. 특검에서 몇 가지만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서성광 검사입니다. 처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정부 비아폰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지급한 이후 윤석열 피고인이나 뭐 김영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렇다면 그 이후에 윤석열 피고인이나 김영현 피고인으로부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대통령 또 국방부 장관이 서로 비아폰으로 통화할 수 있게 뭐 연결해달라는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을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급자로부터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라는 보고도 받으신 그 기억은 보고 없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수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저에게 전혀 일체 비밀로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처리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수사 과정에서 그 증인 모르게 무슨 일이 처리가 되었다고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인 건가요? 뭐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는 건가요? 수사 과정에서 그 국방부 장관과 서울경찰청장의 어떤 그 연결 이런 것을 경호처 차장을 통해 김성훈 차장을 통해서 그 지원본부장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그 서로 지시하고 지시받고 일이 뭐 일부 실행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수사 과정에서 그 수사관이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해가지고 아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인을 배제한 채 경호 차장이 예.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 뭐 피고인 윤석열과 김봉식이 정부 표현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뭐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말씀인 그 건가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일부 어떤 그런 재판에 사실들이 그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해가지고 김대경 지원본부장에게 지시가 되었고 거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되었다고 이 그렇게 있습니다. 알고 지금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를 검사님은 수사 과정에서 증인이 확인하였다는 얘기로 바꿔서 질문을 하면 좀 잘못된 그 인상을 재판부에 줄 수 그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증인이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뭐 증언을 네.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계속 검찰 특검 측도 네. 그 표현 같은 거는 조금 오해될 소지가 있을 네,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주어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걸 조금 명확하게 해서 네, 질문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그 저희도 한 말씀만 기회에 잠시만, 요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으니까 어차피 저기 윤석열 피고인 측도 주신문하시고 반대신문 나중에 또 하실 수 있으니까는 네. 일단 뭐 더 물어볼 거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뭐 증인도 윤석열 피고인이나 김용현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윤석열 피고인과 김용현 피고인이 정부 비아폰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불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경우에 대해서 아시는 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김성훈 경호 차장이 먼저 서울경찰청의 그 비아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 전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수사 과정에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 측 주신문 예. 일단 하시고 반대신문 하시면 저희 주신문 반대신문부터 한 하고 말씀만. 주신문 반대신문 저희 말고도 다른 음. 피고인들 쪽에서도 하는 것 같아서 저희 반대신문부터 하고 주신문 반대신문 먼저 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측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부터 하신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김영은 피고인 변호인 말씀해 보시죠. 예, 그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특검 측도 이제 증인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이 증인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신문을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다른 사건에서 공소 사실로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일단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에서 그 증인 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박종준 증인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와서는
사실 내란이라는 어떤 공소 사실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 보이는 내용을 주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뭐 발언하신 거는 그냥 뭐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측부터 반대 신문 일단 하시려면 하시죠.